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어? 24회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잘 보셨죠?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고편에서 범인이 잡혔다고 하네요. 25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술도가 마당. 마광숙은 안채 쪽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분주하다. 창문 너머로 조용히 다가온 한동석. 문을 두드리지 않고 창문 유리에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똑똑 소리를 낸다. 광숙이 고개를 들고 깜짝 놀라 창문을 바라본다. 의외라는 듯 미소 지으며 회장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기쁜 소식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요. 기쁜 소식이요? 그는 안채 쪽 문으로 돌아나가고 곧 광숙이 마당으로 나와 그를 마주한다. 아직 연락 못 받으셨죠? 범인이 잡혔어요. 광숙은 순간 숨을 멈춘다. 눈이 커지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 아, 정말요? 이렇게 빨리 범인이 잡힐 거라고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그러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덥석 잡는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마 대표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쁩니다. 광수가 이때 공주실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광숙과 한동석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회장님 아니세요? 세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에 광숙은 흠칫 놀라며 동석의 손을 서둘러 놓는다. 동석도 순간 당황한 듯 자세를 고친다. 천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등장으로 의아해하며 회장님? 강수는 회장님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 놀라.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동석은 멋쩍어하며 인사한다. LX 호텔 회장님께서 여긴 무슨 일로? 한동석은 차분히 말을 이어가는데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급히 상황을 수습하며 공주실은 신이나 얘기한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다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요. 모두가 마루 안으로 들어간다. 작은 거실, 형제들과 광숙, 동석이 마주 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한동석을 향한다.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연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숨을 삼킨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 독수리 술도가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진중하게 말을 잇는다. 저희 호텔 법무팀에서 바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만나 설득 중이고 영상 유포를 시킨 진짜 배우도 곧 드러날 겁니다. 그의 시선이 조용히 광숙에게 닿는다. 책임감과 다짐이 섞인 깊은 눈빛.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저희가 맡겠습니다. 천수, 강수, 공주실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쉰다. 광숙은 입술을 꼭 다물다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정말. 그러나 눈가엔 여전히 씻기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 가까운 늦은 오후. 광숙이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지점장실 앞에 선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레 들어간다. 지점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며 사무적으로 말한다. 오셨습니까, 마 사장님? 광숙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는다. 갑작스런 방문 죄송합니다. 꼭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들고 온 서류를 꺼내 지점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저희 독수리 술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자 연체한 적 없었습니다. 오늘 범인도 잡혔고 금방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 달 대출 상환 연장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점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한다. 본점 승인이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원칙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광숙은 손을 움켜쥐며 잠시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젓는다. 은행이라는 곳이 감정으로 움직일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광숙은 멍하니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엔 광숙 혼자만 남는다. 그녀 앞에 서류들은 그대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해가 기울고 따뜻한 전등 불빛 아래 술도가 거실에는 조용한 정적이 감돈다. 방금 전 은행에서 돌아온 광숙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다. 눈앞엔 아무 숫자도 적히지 않은 계산기와 밀린 고지서들이 널려 있다. 천수가 조심스럽게 형수님, 은행은 뭐래요? 연장 안 된대요. 본점 승인도 끝났고 연장은 힘들대요. 애써 담담하게 말하는 광숙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천수. 그 인간들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한 건가? 잠시 침묵. 누구도 다음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다. 그때 흥수가 무심한 듯 말문을 연다. 그냥 나 좋다는 건물주 팬이랑 결혼해버릴까? 그래서 술도가 빚도 싹 갚아버리게.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며 흥수를 바라본다. 순간적인 정적 후 천수와 공주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아니 도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숙이 뭔가 알았다는 듯 피식 웃으며 혹시 그 미용실 사장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냥 말 나온 김에 해본 소리죠. 진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두들 흥수를 쳐다본다. 어이없다는 듯 공주실이 웃으며 뭐야, 갑자기? 무슨 드라마야? 천수, 강수는 웃고 광숙은 잠시 눈길을 주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작은 다용도실. 흥수가 상 위에 앉아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다. 조용한 공간에 스프 냄새가 퍼진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지옥분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흥수는 일어서다 말고 멈춘다. 어제 남은 반찬인데요. 주말 전에 정리할 겸 가져왔어요. 그녀는 반찬통을 하나씩 조심스레 꺼내 상 위에 올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한 냄새가 공간을 채운다. 이 정도면 정리 수준이 아니라 보약인데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하는 지옥분. 하룻밤 같이 보냈다고 해서 오빠 발목 잡을 생각 없어요.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흥수는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녀의 말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기에 진지하게 입을 연다. 옥분 씨, 그날 내가 너무 많이 마셨어서 내가 부담 느꼈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빠한테 그런 감정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의무가 되면 싫어서요. 오빠답게 살아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옥분은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고 문 앞에서 멈춰선다. 국은 데워 드세요. 그냥 먹지 말고요.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닫고 나간다. 남겨진 흥수는 한참 동안 식지 않은 도시락을 바라보다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린다. 불 꺼진 집 안 거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스며든다. 세리는 테이블 위에 엎드린 채 말없이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문지르고 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시 망설이던 셀이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연다. 그 앞에 결의가 서 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웃어보려 하지만 어딘가 굳어있는 표정이다. 셀이야, 아까 전화는 일부러 안 받은 거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힘겹게 말을 떼는 셀이. 미안해 오빠. 결의는 안으로 들어오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는다. 셀이는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연다. 오빠, 나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당황한 결의. 왜? 무슨 일 있어? 뭐가 문제야,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나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 결의는 그 말을 되뇌며 셀이를 바라본다. 입술을 열려다 다문다. 그리고 현관문이 갑자기 쾅 소리 나며 열리고 거칠게 뛰어든 사람.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응? 한마디만 더 해봐. 엄마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테니까. 셀이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고 결의도 당황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엄마, 제발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이게 너 인생, 너 하나 잘 되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결이한테 시집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다시는 남들 밑에서 기지개 못 펴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셀이 선택이에요, 이모. 강요해도 마음은 안 바뀔 겁니다. 됐어. 넌 나가.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결의는 잠시 셀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으로 나선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완전한 정적. 셀이는 울음을 참으며 주먹을 꼭 쥔다. 오빠는 나보다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그런 사람. 너 정말 바보같이 굴지 마. 사랑으로 밥이 나와? 마음 하나로 세상 바뀌는 줄 알아? 셀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가엔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표정이다. 흐린 오후 조용한 캠퍼스의 뒷길. 범수의 연구실 문 앞에 장미애가 서 있다. 손에 들린 작은 핸드백을 움켜쥔 채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결국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들어선다. 범수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본다. 나 기억하지? 내가 세리 엄마야. 범수는 잠시 눈빛이 흔들리지만 금세 표정을 정돈한다. 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실 한켠에 놓인 작은 응접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장미애는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손끝을 조용히 모은다. 우리 애가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더라. 고백도 했다고 들었어. 그 아이 감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온 거야. 세리는 아직 어려. 감정 앞서고 상황 판단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내가 더 냉정해야지. 더 명확하게 끊어줘. 범수는 장미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겁니다. 더 이상의 감정도 오해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장미애는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한 채 단단하게 말을 잇는다. 세리가 너 옆에 머무는 일, 그 애 인생에 있어선 안 되는 일이야. 너도 알잖아.
독고탁 회장이 너희 집에 한 짓,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한 짓, 잊었을 리 없잖아. 범수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린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진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아이와 엮일 일도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장미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얼굴엔 긴장이 흐른다. 다시 만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다시는 절대로. 네. 감정을 앞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범수를 바라보고 말없이 문을 나선다. 문이 닫히고 연구실 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범수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본다. 오래전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에서 지운 듯한 표정. 회장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진다. 한동석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덮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화면 위로 정 변호사라는 이름이 뜬다. 그는 곧장 전화를 받는다. 회장님, 살벌레 영상 조작 사건 유포자 오늘 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지시한 겁니까? 공식 발표는 아직 이릅니다만 신라주조입니다. 정확히는 독고탁 회장 비서실 소속 인물을 통해 지시가 내려진 정황입니다. 한동석의 손끝이 딱 멈춘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흔들린다. 신라주죠? 확실합니까? 네, 자금 흐름, 통신 내역, 유포자의 진술 모두 일치합니다. 증거로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한동석은 한동안 말이 없다. 침묵 속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짧은 숨을 들이신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신라주죠. 독고탁 끝까지 확인하러 가야겠어. 그는 외투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선다. 신라주조 본사. 조명이 꺼진 건물 속 단 하나 회장실에서만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한동석의 차가 조용히 멈춰서고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연다. 정문을 지나 무겁게 문을 열고 회장실로 들어선다. 독고탁은 한동석을 보더니 느긋하게 의자에서 일어서며 아이고, 사돈. 이 늦은 밤에 웬일이십니까? 한동석은 독고탁에게 차갑게 얘기한다. 그 호칭 오늘은 삼가해 주시죠. 독고탁은 순간 멈칫하지만 이내 짐짓 웃어 보인다. 방금 유포자 진술 들었습니다. 신라주죠. 그리고 회장님 비서실. 양손을 펼치며 능청스럽게 대꾸하는 독고탁. 세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진술 하나 면 사람 하나 묻힙니다. 확실한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금 흐름, 통신 내역, 관계자 진술. 어느 하나 빠지지 않게. 여유를 가장하지만 눈이 흔들리는 독고탁. 그래도 말이죠. 직접 제가 시켰다는 증거는 없을 겁니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비서 하나의 실수로 회사를 뒤엎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 말 회장님 입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남을 팔고 이름을 숨기고 뒤에 숨는 행동. 저는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독고탁이 눈을 가늘게 뜬다. 그제야 한동석은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억눌러왔던 감정을 서서히 드러내는 독고탁. 독수리 술도가 광숙 씨 그리고 우리 호텔까지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 이토록 쉽게 소비하셨습니까? 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사람에게 드리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스스로 물러날 기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마저도 외면하신다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회장실 문을 향해 돌아선다. 이 판 쉽게 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문이 닫히고 회장실엔 싸늘한 정적만 남는다. 한동석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지킬 줄 모르는 힘은 결국 제 무덤을 판다. 회장님, 이제 그 끝을 보시겠죠. 이 다음에에서 독고탁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또 세리와 범수와의 관계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